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있잖아요. 만약 이 말이 그냥 흔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설계도 같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 하나가 사실은 내 세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일 수 있다는 거.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잠깐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 여러분께 인생은 오이다 이 문장을 채워보라고 한다면 저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어요? 정답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냥 지금 딱 떠오르는 단어 그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방금 머릿속에 떠올리신 바로 그 단어. 그게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그리고 모든 행동을 지휘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운영체제, OS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핵심 신념이 바로 그 한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해요. 우리가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신념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운영체제. 과연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설치한 게 맞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 팩트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해석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딱 자리를 잡으면 이게 진짜 잘 안 바뀌거든요. 재밌는 건 이 신념 대부분이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사회로부터 그냥 물려받은 뭐랄까 중고품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원래 내 것인 줄 알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딱 어기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안에서 물려받은 그 신념이 삐빅 하고 경고등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발목을 잡는 아주 고약한 녀석도 있어요. 바로 제한적 신념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스스로의 잠재력 위에다가 유리천장을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워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찾아낸 건데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컴퓨터에서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는 인터넷 브라우저 그거 그대로 쓰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랜트 교수의 연구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업무 성과가 높은 직원들은요, 컴퓨터에 기본으로 깔린 브라우저를 그냥 안 쓰고 굳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처럼 더 나은 걸 직접 찾아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주어진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작은 행동의 차이. 신념도 똑같아요. 대부분은 사회가 깔아준 기본값대로 살아가지만 정말 주도적인 사람들은 항상 묻는 거죠. 이것보다 더 나은 운영체제는 없을까? 하고요. 자, 그럼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운영체제의 정체, 그 코드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은유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여러분 세계의 청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들었던 한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분의 참가자가 똑같이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와, 그런데 이 똑같은 은유 하나가 완전히 180도 다른 현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분은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마라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하나의 신나는 축제라고요. 서로 막 물도 건네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협력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분에게는 마라톤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그분에게 인생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잠시라도 멈추면 끝이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었죠. 자, 보세요. 똑같은 마라톤이라는 은유가 한 사람에게는 축제를, 다른 사람에게는 전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은 어떤 곳인가요? 매일 나가는 전쟁터인가요? 아니면 신나게 노는 놀이터인가요? 결혼 생활은 또 어떠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사용하는 그 은유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요. 이처럼 신념은 우리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죠. 그런데 이 힘이 개인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된 신념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말 놀라운 사례 몇 가지를 한번 만나보시죠. 스티브 잡스는 그냥 컴퓨터를 칸 게 아니었죠. 그는 인류에게 생각의 자전거를 선물한다는 정말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신념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모든 것에 스며들었고 직원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우주의 흔적을 담기는 중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불어넣었던 겁니다. 헨리 포드가 살던 시대만 해도 자동차는 정말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졌죠. 바로 이 신념 하나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중산층이라는 계층을 탄생시켰고 20세기의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 그녀의 삶은 신념의 힘이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궁극의 증거 같아요. 그녀는 그 엄청난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던 신념을 현실로 만들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영감이 된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엄청나게 강력한 신념의 힘을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낡아빠진 지도는 이제 버리고 내 인생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내면 세계의 진짜 건축가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딱 이거예요. 낡은 신념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걸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한 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찾기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목소리, 내가 자주 쓰는 비유들을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점검하기죠. 이 믿음 아직도 나한테 도움이 되나?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닐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선택하기. 낡은 건 과감히 버리고 지금의 나에게 진짜 힘을 실어줄 새로운 신념을 의식적으로 내 삶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나를 꽁꽁 묶어두던 인생은 고독한 싸움이다 라는 낡은 족쇄를 버리고 인생은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다 라는 새로운 날개를 다는 거죠. 아니면 나는 무조건 완벽해야 돼 라는 그 지긋지긋한 압박감 대신에 괜찮아, 완벽함보다 성장이 더 중요해 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완전히 갈아 끼우는 것과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누군가가 미리 써준 각본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낡은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바로 우리 세계의 예술가이자 창조자라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절대로 부술 수 없는 거대한 벽인가요? 아니면 사실은 숨겨진 보물을 가리키고 있는 지도인가요? 그걸 벽으로 볼지, 지도로 볼지를 결정하는 힘,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념입니다.